안녕하세요. 저는 오일 파스텔을 이용해 가지고 금방 사라질 순간들을 그려내고 있는 어제입니다. 제가 그리는 금방 사라질 순간들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제가 수집한 금방 사라질 순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주는 전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기회가 주어진 만큼 최선을 다해가지고 전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려낸 순간들을 보고 관람객분들이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제가 수집한 순간들을 마주하고 한 번 더 생각할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어쨌든 특정 과거에 금방 사라질 순간을 포착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 내가 그리는 것들은 어쨌든 과거의 것이고, 내가 추억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때는 어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에서 그럼 나는 어제라는 이름을 써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지었던 이름입니다. 저는 보통 금방 사라질 순간들을 마주했을 때 이게 되게 유한적이고 금방 사라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연민 같은 거라고 할까요? 내가 이 순간을 기록하거나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게 있었다는 걸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사실 작업 동기를 얻고 있는데, 이 순간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들은 되게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 많이 마주하는데, 지금 뭐 이 옆에 있는 그 나무의 빛과 그림자들, 이런 거에서도 되게 그런 영감들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제가 금방 사라질 순간이라고 말하는 거에 속하는 소재로는 불이나 빛, 폭죽, 그리고 그림자들이 사실 되게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라 그런 것들을 소재로 좀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물고기에도 관심이 가서 물고기들을 조금 그리고 있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작업하게 된 이유는 저희 아버지께서 그 암에 이제 걸리셔가지고 지금 항암을 하고 계신데, 그 최근에 아버지 이제 머리를 밀게 됐어요. 바리깡으로 이제 같이 막 밀어드리면서 생각을 한 건데, 그러고 나서 아버지랑 이제 물고기가 있는 카페를 갔어요. 이제 테이블이 좀 특이하게 생겨서 제가 여기 있고 여기에 어항이 있고 여기에 아버지가 이제 앉으셨거든요. 근데 그 어항 너머로 이제 아버지가 보이는 걸 보다가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방 사라질 순간들을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어쨌든 이 금방 사라질 순간이 직관적으로 보이는 거 말고 뭔가 저희가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방, 문 에다가 키를 표시하기도 하고, 진짜 뭐 사람의 어떤 인생도 되게 짧고 금방 사라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고기가 있는 그 수조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물고기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아버지도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물고기들을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물고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는 순간들의 대부분이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순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되게 바쁜 사회를 살아가고 있고, 오고 가면서 뭔가 이 주변에 생긴 빛과 그림자의 변화들을 좀 눈치채지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표현한 빛과 그림자들은 어쨌든 관람객분들의 일상 속에도 분명히 있는 순간들이다 보니까, 제가 그린 그림을 보고 관람객분들도 이제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이거 그때 봤던 그 그림 같다, 어떤 작가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봤던 그림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만 뭔가 작용을 하더라도 제가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의미를 부여한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람객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이 그림 뭔가 기억나는 것 같아 라고 어쨌든 일상 속에서 한번 자기 생각을 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그림을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엽서로 이제 만들었는데,
저 그림 그릴 때 이제 처음에 막 그리다 보니까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미지적으로 뭔가 색이나 이런 거를 조금 다르게 쓰면 어땠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시도를 하고 끝까지 이 그림을 좀 잡고 가다 보니까 저 그림이 생각보다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느낌이 좋게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에 들고, 또 가운데 있는 그림도 되게 많은 무리의 물고기들 사이에서 똑같은 물고기지만 바닥에 혼자 있었거든요. 저도 어쨌든 최근에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겪고 지금도 이제 뭐 극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저렇게 가라앉아 있는 것도 다음 헤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저 그림도 마음에 들어요. 제가 그래서 같은 사이즈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물고기처럼 이랑 이쪽에 있는 작업들은 금방 사라질 순간이라는 시리즈로 만들었고, 전 제목을 지을 때 뭔가 딱 떨어지는 제목보다 뭔가 문장 같은 제목이 더 생각할 여지를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제가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일 수도 있고, 제가 어쨌든 지금 청년 작가로 지금 현재를 살아감에 있어서 되게 불확실하고 흔들릴 때가 많다 보니, 그런 데 있어서 뭔가 확신을 주는 작업들을 하자라는 뉘앙스에서도 이름을 붙인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쓰는 재료가 일단 오일 파스텔이다 보니 멀리서 봤을 땐 이 질감이 되게 잘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 오일 파스텔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투박함이라고 할까요? 그 투박함이라는 게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면 이 재료의 특징을 조금 더 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일 파스텔의 매력은 사실 단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유화나 뭐 수채화나 뭐 과슈 뭐 이런 재료들이 갖고 있는 혼색이 용이한 부분에서는 되게 어려워요. 색연필도 마찬가지겠지만 색연필보다는 훨씬 더 그 면이 뭉툭하고, 색연필은 안료 덩어리가 칠하면 나오는데 그거 이제 후 불면 없어지는데, 이 친구들은 계속 붙어 있거든요. 결국 이제 털어내거나 해야 되는데, 약간 거기서 오는 어떤 재료의 직접성 있긴 하거든요. 내가 이 안료를 진짜 컨트롤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붓이나 뭐 연필 같은 재료들에 비해서 확실히 이 그림을 그리는 이 종이 판넬과 저 손의 거리가 짧아요. 붓 같은 것들하고는 좀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제가 몰입하고 있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색 자체가 굉장히 비비드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간색이 잘 없고, 결국 원색적인 색깔들을 활용해가지고 그 중간색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눈에 잘 들어오는 색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를 열심히 다니다가 휴학을 한번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집에 있던 재료 중에 크레파스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썼던 거. 그래서 그 크레파스들 쓰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복학하기 전에 청강하면서 교수님께 이제 제가 그렸던 드로잉들을 가지고 갔는데, 유화로 한번 이 드로잉들을 옮겨보자 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유화로 다시 옮기다가 나는 이 재료가 좋았는데 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 재료로만 그리고 싶다 라고 해가지고 해서 이제 이런 판넬들에 종이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림을 막 그렸죠. 그래서 이때 그렸던 작업들을 가지고 이제 졸업 전시, 교내 전시를 마치고 이제 그림 포장하려고 제가 복도에다 그림을 내놨었어요. 근데 다음날에 포장하러 올라왔는데, 이제 교내 전시를 본 제가 모르는 누군가가 제 그림 옆에 쪽지랑 초코우유를 하나 두고 갔어요.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그림 너무 좋아요, 졸업 축하드려요 라는 쪽지를 두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그런 생각 했거든요. 졸업하고 취업을 하는 게 맞을까? 내가 그림을 좋아하긴 하는데 그림을 계속 그려야 될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차였고, 1년의 휴학이 내게 의미가 있었던 걸까? 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사실 1년 짧잖아요. 길다면 길지만 되게 짧은 시간인데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되던 때였다 보니, 그거 딱 쪽지랑 초코우유를 받고 나 그림 계속 그리고 싶다. 근데 더구나 재료를 처음 바꿔서 사용했던 첫 번째 전시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고 오일 파스텔로 작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까지 오일 파스텔을 주로 사용해가지고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쪽지를 들고 다니거든요, 지갑에. 그래서 제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스스로가 너 지금 최선 다해서 하고 있어? 너 그림 잘 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의문이 들 때 항상 이제 그거 꺼내가지고 그거 보고 너 그림 좋다고 얘기하는 한 명이 있잖아,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너 그림 계속 그려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전시하기 전에 몇 번 왔었거든요. 이전에도 왔었고, 전시를 하게 돼서 다시 어떤 느낌으로 전시가 되는지 보려고 왔었는데, 이 뷰가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푸른 느낌의 뭔가 자연 속에 있는 느낌이 확실히 들기도 했고, 이런 곳에서 내가 전시를 한다면 어떤 그림을 걸면 좋을까 라고 조금 더 고민하게 되는 공간이 좋다 보니, 그 공간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되게 좋은 기회로 여기에 이제 전시를 하게 된 거라고 생각해요. 제 주변에도 사실 그림을 꾸준히 그리지만 전시할 기회가 많지 않은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이제 청년 작가들한테는 이런 하나하나가 되게 큰 뭐 커리어가 되고 되게 가치 있는 어떤 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전시 기회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런 기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시할 때마다 다음 전시를 꿈꾸곤 해요. 이 전시를 본 누군가가 여기서 전시해볼래요? 라고 종종 얘기를 듣다 보니, 저는 전시를 하러 가면 이 다음 전시에 대한 어떤 기회나 발판 같은 게 될 수 있는 전시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뭐 진짜 갤러리의 느낌보다는 어쨌든 상업 공간에서 내가 내 그림을 뽐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을 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공간도 더 빛날 수 있고 제 작업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작용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대학원 논문을 마치면서 제가 그리는 어떤 일상 속에 이제 금방 사라질 순간들에 대해 되게 집중을 해서 자료조사도 하고 공부도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주변의 변화나 특별한 어떤 순간을 찾기보다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상이라는 게 되게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 또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 권태롭지 않으려면 일상 속에서 만나는 금방 사라질 순간들을 조금 더 가치 있게 느낄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일상이 더 이상 이제 권태롭지 않고 날마다 뭔가 특별한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나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사람들도 자기만의 특별한 순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